안녕하세요. 티파지토리 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3로 이미지 분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NN이 되겠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뭐 CNN도 한때 딥러닝의 유행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그런 기법이고, 뭐 지금도 의학계에서 병을 식별하거나 혈관을 분석해서 병을 예측하거나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학 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데이터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오렌지3 데이터 분석 with 파이썬이라는 도서에서 나와 있는 예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캐글 데이터셋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코비드19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요겁니다. 코비드19 이미지 데이터셋. 이런 엑스레이 사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기 힘드시면 한글로 바로 바꾸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코로나19 이미지 데이터 세트, 세 가지 분류, 코비드19, 바이러스성 폐렴, 또 그냥 정상인 사람의 이 엑스레이 촬영 영상 이미지들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세 개의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도 세 개의 디렉토리가 있고, 이 하나는 이제 시험용이고 하나는 뭐 학습용이겠죠. 눌러보면 이렇게 코로나로 판명된 엑스레이들을 같이 이미지를 모아놨고, 정상인 걸 모아놨고, 바이러스 폐렴인 걸 이렇게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오렌지3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렌지3에서 애드온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옵션에 애드온이 있습니다. 눈에 얘기 드렸지만 애드온을 설치할 때는 오렌지를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퍼미션이 모자르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설치하실 때는 이미지 어널리틱스에 체크를 하시고 인스톨이 뜨면 OK를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위젯 메뉴가 생기게 되고요. 일단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이미지 학습 자료 트레인 로드를 했고요.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엑스레이 촬영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 크기하고 위스하고 하이트,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여기 있네요. 코비드 환자냐, 뭐 정상인이냐, 아니면 뭐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은 정답이 되겠죠. 이게 타겟 밸류가 됩니다. 251개 인스턴스 이미지가 있고, 미싱 데이터는 없고, 세 가지 하고 5가지 메타 어트리뷰트가 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CNN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미지 엠베딩입니다. 이 엠베딩은 뭐냐면,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그 각 픽셀의 특징들을 추출해서 그것들이 정답인 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또 그 역전파를 사용해서 또 모델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웨이트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때 쓰이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에서는 픽셀이 되겠죠. 그래서 픽셀을 다 디지털로 변환하는, 뭐 픽셀의 어떤 뭐 칼라 값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추출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이미지 엠베딩이고요. 그 이미지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딥러닝의 어떤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전에 한번 눌러보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인셉션 3, 뭐 VGG 16,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미지 딥러닝을 하기 위한 그 픽셀 특징 값을 추출해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유명한 알고리즘들입니다. CNN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인셉션 V3는
구글에서 개발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컨볼루션 신경망이죠. 이 모델은 뭐 구조가 이렇고요. 48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뭐 합성곡 연산을 적절히 분해하고 이런 효율성이 있으며 뭐 성능도 이렇게 좋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VGG16은 이것도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을 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VGG16에서 16은 16개 레이어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16, 뭐 19 이렇게 되고요. 여기 뭐 컨볼루션하고 렐루, 뭐 맥스 풀링, 풀 커넥티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그런 규칙들이죠. 이론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다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오렌지3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베딩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빨리 되지만 이미지가 크거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상태하고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N0부터 쭉 나가서 2047이니까 0부터 하면 2048개의 픽셀의 어떤 특징 값들을 다 추출한 거예요. 이게 엠베딩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냥 많이 쓰이는 랜덤 포리스트, 그다음에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신경망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엠베딩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할 알고리즘과 연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앤 스코어에 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될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이미지죠. 지금 러닝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F1 값을 보면 랜덤 포리스트가 0.88, 로지스틱 레그레션이 0.96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0.92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주겠죠. 이렇게 모델별로 얼마나 오분류가 얼마나 됐는지, 또 정분류는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측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아까 남아있던 나머지 테스트 폴더를 연결해주면 이제 66개 이미지로 테스트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엠베딩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특징을 추출해줘야 되니까요. 아까 엠베딩에서는 인셉션 3를 사용했으니까 여기서도 인셉션 3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르면 둘은 통일을 해줘야 돼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알고리즘으로 추출했을 때 그게 비교 의미가 있겠죠. 연결을 해주고요. 인베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중간에 빠졌죠. 알고리즘이 빠졌죠. 학습에 사용한 알고리즘도 연결을 해줍니다. 예측 결과가 나왔네요. 여기도 F1 값이 0.84, 로지스틱이 0.9. 역시 아까의 그 학습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0.89. 수치는 다르죠. 그리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델이 예측한 성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밀도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감도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컴퓨전 매트릭스 해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다시 이미지를 한번 보면 코비드에 감염된 사람의 엑스레이가 있을 거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정상인,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폐렴, 이렇게 세 종류의
이런 엑스레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들을 픽셀 단위로 쭉 정보를 비교한다 그러면 분명히 차이점이 발견될 것이고, 그 차이점으로 이제 식별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훈련 과정은 이제 그 예측치와 답을 비교해서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거꾸로 웨이트들을 조정해 나가는 그 역전파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연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그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 딥러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들이 만약에 신경망을 보면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수치들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또는 활성화 함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디폴트로는 렐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버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습 횟수랄지,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개수랄지, 이렇게 콤마하고 은닉층을 이제 또 두게 되면은 여기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쉼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알고리즘도 뭐 이런 것도 위크로 할 거냐 스트롱으로 할 거냐 약간씩 조절할 수 있고, 또 정규화를 뭐 L1을 쓸 거냐, 리치를 쓸 거냐, 라쏘를 쓸 거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용어 같은 거를 이해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무조건 뭐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없죠, 세상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되고요. 랜덤 포레스트도 이렇게 number of trees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정교한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은 어차피 파이썬을 하거나 R을 하거나 해서 코드로서 이제 다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렌지 3의 용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가 연구하는 목적에 방향이 맞는지, 또는 뭐 내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가능성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테스트용으로는 더없이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쓰긴 썼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주고, 훈련 데이터를 주고 예측하게 했는데 거기에 쓰인 뭐 알고리즘이 최고 성능을 내는 게 어떤 건가 하는 알고리즘 비교, 이런 데에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XGBoost라는 분류 알고리즘을 다뤘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그 코딩을 진행을 했어요. 파이썬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이제 코딩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면서 결과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3의 어떤 용도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임베딩을 좀 바꿔서 지금 해봤거든요. VGG 16으로 바꿔봤는데 이쪽은 에러가 안 나는데 66개뿐이 안 되죠. 테스트 이미지는. 이쪽은 이미지가 너무 많으니까 임베딩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많은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힘들다. 윈도우즈처럼 이렇게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꾸로 기계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툴들이 다 어떤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은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리눅스들이 다 그렇고요. 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예전에는 이거를 케라스나 뭐 이런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다 코딩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이미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